11번 갈게요. 운동의 심리적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뭐냐 이렇게 물었네요. 운동의 심리적 효과니까 운동을 했을 때 심리적으로 얻는 거 뭐냐는 거예요. 얻는 거 뭐냐. 이거는 우리가 딱 질문만 놓고 봤을 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운동을 했을 때 얻는 게 맞아. 얻는 게 나와 있는 답지가 운동을 했을 때 얻는 게 맞는데 그게 심리적인 게 아니야. 그러니까 생리적이거나 뭐 다른 거예요. 사회적이거나 뭐 이런 거야. 이런 것도 답을 골라야겠죠. 또 하나, 답지 4개가 다 심리적인 건데 이 중에 하나가 틀렸어. 이제 이럴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예상을 하고 이제 한번 답지를 읽어볼게요. 일회성 유산소 운동은 특성 불안을 증가시킨다고. 갑자기 일회성이란 말 나왔네요. 우리 운동하는, 그러니까 운동 심리학, 스포츠 심리학에서 뭐 운동 심리학이건 일회성 운동 이런 거 별로 크게 선호하지 않잖아요. 근데 일회성 유산소 운동이래. 그러니까 뭐 달리기, 장거리 달리기 이런 걸 한 번 했나 보지. 한 번 했더니 특성 불안을 증가시킨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강도의 무산소 운동은 불안 감소에 탁월하다. 고강도는 되게 강도가 센 거죠. 무산소 운동, 불안 감소에 탁월하다. 장기간의 운동이 단기간의 운동보다 우울증 개선에 도움이 된다. 우울증 개선을 위해선 유산소 운동보다 무산소 운동이 효과적이다. 참, 뭘 답으로 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바꾼다면, 각각의 답지를 바꾼다면 어떻게 바꿔줘야 옳은 표현이 될까요? 자, 일회성 유산소 운동은 특성 불안을 증가시킨다. 모르죠. 그리고 일단 일회성 이거 별 의미가 없어요. 이거 날려야겠죠. 그래서 유산소 운동은 특성 불안을 증가시킨다라고 말을 바꿔볼게요. 자, 특성 불안은 뭐예요? 원래 타고나는 거예요. 원래 불안하다는 거야.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게 바뀌겠어요? 잘 안 바뀌겠죠. 그래서 유산소 운동은 굳이 바꾼다면 상태 불안 정도를 뭐 감소시킨다 정도라고 하면 어느 정도 조금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운동이 다 정리하면 유산소 운동은 불안을 증가시킨다 이런 거잖아요. 운동을 하면 불안이 증가된다는 거야. 그럼 운동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이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옳지 않다. 받아들일 수 없다. 두 번째, 고강도 무산소 운동은 불안 감소에 탁월하다. 고강도는요, 강도가 센 거예요. 내가 벤치프레스를 예를 들어서 100kg 들 수 있는데 130, 103, 아니지, 거의 뭐 1RM 한 번 들 수 있는 게 100인데 막 그냥 90, 95, 99 막 이런 거라는 거야.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무산소 운동 불안 감소에 탁월하다. 뭐 그냥 좋은 것도 아니고 탁월해. 그래서요. 이것도 뭐 옳다라고 말하기가 어렵겠죠. 그렇다고 또 경우에 따라서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또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딱 같아부타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3번 같은 경우는 노말한 거죠. 오랫동안 운동을 하면 우울증 개선 효과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잠깐 운동한 것보다 이런 얘기가 아닐까요? 어떤 약도 건강보조식품 이런 것도 뭐 한 번, 두 번 먹은 것보다 길게 먹는 게 더 효과가 있다.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3번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순서도 바뀌지 않았죠. 장기간의 운동이 단기간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울증, 4번에 우울증 개선을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보다 무산소 운동이 효과적이다. 그 위에 3번과 연결되어 있어요. 장기간의 운동, 단기간 운동, 이걸 따진다면 유산소 운동이 무산소 운동보다 더 어떤 한 회기를 넣는다 보면, 회기를 비교한다 그러면 유산소 운동이 무산소 운동보다 훨씬 더 기니까. 그런데 유산소 운동을 오래 했어. 무산소 운동을 오래 했어. 혹은 유산소 운동을 한 달 하고 무산소 운동을 예를 들어 6개월을 했어. 이렇게 하면 어떤 게 더 우울증 개선에 효과적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뭐 같아부터 말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너무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할 건 아니고
상식적으로 읽어봤을 때 말 되는 거. 그리고 심지어 11번에 3번 답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12번. 목표 설정에서 수행 목표로 적절한 것은, 수행 목표는 반대말이 있어요. 반대말이 뭐냐 하면 결과 목표예요. 그래서 12번 같은 경우는 1, 2, 3을 보면서 가만히 보면 수행 목표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나머지 3개는 수행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수행 목표의 반대말은 결과 목표거든요. 그럼 나머지 3개는 결과 목표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나머지 색과 형태가 다른 것은 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한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다. 이건 1, 2, 3등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우승한다는 거는 1등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단축 마라톤에서 1등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이건 다 1, 2, 3번은 등수와 관련돼 있죠. 그래서 결과예요. 시합의 결과, 경기의 결과. 4번 서브에서 팔꿈치를 완전히 펴서 스윙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건 이제 과정이겠죠. 그래서 수행 목표로 적절한 것을 찾는다면 4번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되게 많죠. 이렇게 수행 목표의 범주에 들어가는 건 주로 이제 폼과 관련된 거, 뭐 골프 칠 때 헤드업 하지 마, 뭐 수영 자영할 때 팔꿈치를 높게 들어서 팔 뒤를 뭐 쭉쭉 펴줘, 뭐 이런 거, 이런 거 다 그러니까 동작과 관련된 거 수행 목표, 결과 등수와 관련된 거 결과 목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보기의 사례가 의미하는 용어는 뭐냐? 용어는 뭐냐? 이거 나왔네요. 철인 3종 선수인 선우는 경기 중 힘이 들어 포기하려는 순간 예상치 않게 편안한 통제감, 희열감을 느끼는 체험을 했다. 선우는 그 순간에 공간과 시간에 장애를 초월한 느낌을 경험하였다. 말이 너무 어려워요. 뭐냐면 시간과 공간의 장애를 초월한 느낌. 어떤 느낌인가요? 느낌 오세요? 시간도 초월했고 공간도 초월했어. 모르겠어. 참 이렇게 문제를 어렵게 낼까요? 어렵다는 건 문제를 푸는 게 어렵다는 게 아니라 이해하기 어렵게. 경기 중 힘이 들어서 포기하려는 순간 갑자기 이런 게 오네요. 편안함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통제감은 뭐죠? 통제를 당한다는 느낌인가요? 통제를 한다는 느낌인가요? 또 희열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통제감은 좋은 느낌인 것 같아요. 앞에가 편안함이고 뒤에가 희열감이고 거기 컴마로 되어 있으니까 통제감도 비슷한 용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경기를 했어. 철인 3종 선수가. 얼마나 힘들어요. 뭐 그런 상태인데 힘들어갖고 지쳤어. 이제 나 포기할까? 뭐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갑자기 평온해졌다. 뭐 지금 이런 거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는 거죠. 이 단어를. 이런 느낌을. 자, 1번 자기 효능감, 2번 러너스 하이, 3번 각성, 4번 자기 존중감. 자, 1번이 답이면 4번도 답입니다. 1번이 답이 아니면 4번도 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둘은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같은 건 아닌데 그 뭐라 그럴까? 밥과 식사? 뭐 이런 개념이라 그럴까요? 우리가 뭐 밥 먹었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식사하셨어요?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식사에는 그럼 밥이 포함되겠죠. 근데 밥은 진짜 말 그대로 밥만 얘기한 거예요? 밥만 먹어 우리가? 밥 먹었니? 라고 했을 때 밥만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밥, 반찬, 국, 뭐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런 뜻이죠. 자기 효능감이나 자아 존중감, 단어는 효능과 존중이란 말이 다르긴 하지만 대단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답이라면 다른 것도 답이다. 그러니 둘은 빼놓고. 자, 각성은 그냥 깨있는 거예요. 깨있는 거. 근데 여기 힌트가 있네요. 철인 3종에 뭐뭐가 있어요? 네, 모를 수도 있죠.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 아이언맨이니까 여기에 달리기가 있는 건 우리가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달리기. 자, 두 번째, 러너스 하이의 러너는 뭐냐면 달리는 사람이에요. 하이는 뭐냐면 feel so good, feel so high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이가 느껴지는 건 뭐냐면 기분 좋음인 거예요. 달리는 사람이 느끼는 기분 좋음, 쾌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거다, 러너스 하이다 라고 모르지만, 이거 우리가 또 다루지 않았어요. 우리 교재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뭐라 그럴까, 나머지 3개, 자기 효능감, 각성 반응, 자아 존중감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알잖아요. 그리고 러너스 하이는 처음 들어보는 말일 수도 있고, 이 단어의 뜻을 알면 푸는데 문제가 없겠죠. 처음 들어본다면 나머지가 아닌 것을 지워놓으면 남는 게 답입니다. 14번 갈게요. 운동 발달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나왔네요. 옳지 않은 거. 그러면 3개는 옳다는 거죠. 자, 분화와 통합의 과정을 거친다. 그렇겠죠. 분화는 나눠지는 거, 통합은 모이는 거. 뭐든 안 그러겠어요? 뭐든 나뉘어지고 나중에 합치고 이런 걸 하겠죠. 일정한 순서와 방향을 갖겠죠. 일정한 순서와 방향을 갖게요. 발달 속도는 연령에 상관없이 일정하다. 상관없이 이런 거 나오면, 뭐 관계없이 이런 거 나오면 우리가 좀 조심해야죠. 뭐 이런 거. 발달 속도는 연령에 상관이 있겠죠. 아무래도 어릴 때 뭔가 잘 배울 테고, 그 다음에 뭐 일정 기간, 그러니까 청년기 정도 이후 성인기를 지나면 뭔가를 배우는 거, 운동을 배우는 거에는 좀 느려지겠죠. 그 다음에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한다. 여기서 유전은 뭐냐면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타고난 것과 내가 바꿀 수 있는 것, 요 사이에서 발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셋하고 다른 거니까 1번, 2번, 4번은 말이 되겠죠. 말이 되는 거니까 인정을 하고 옳은 것이라고 볼 수 있고, 3번은 연령에 상관이 있어요로 바꿔주면 그것이 맞는 거겠죠. 운동 발달의 원리로서. 자, 15번 넘어가겠습니다. 팀 구축 중재 전략과 요인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뭐냐. 지문이 나오고요. 지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문이 나오고 답지가 나왔는데 이걸 찾는 거군요. 이것도 이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볼게요. 팀 구성원이 동일한 유니폼을 입는다. 이것이 환경이냐, 구조냐, 과정이냐 이러는 거고요. 매주 한 번씩 팀 미팅을 열어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것이 환경이냐, 구조냐, 과정이냐 이런 거고, 팀 구성원 간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기회를 충분히 갖는다. 이제 이 얘기예요. 이것이 뭐냐 이런 얘기인데, 이거 우리 교재에서 다루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건 모르니까 아마 틀릴 것 같아요. 그러나 한번 찍어봅시다. 팀 구성원이 동일한 유니폼을 입어요. 그럼 여기 뒤에 나오는 거는 환경, 구조, 과정 이런 거잖아요. 환경은 그냥 말 그대로 뭐라 그럴까, 이 팀이 활동하는 데에 어떤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걸 얘기해요. 시스템. 그러면 이거는 환경일까요? 지금 딱 보면 1, 2, 3, 4 답지가 있고, 환경일까요? 과정일까요? 라고 하면 환경이겠죠. 그냥 다른 거 하는 거 없고 유니폼만 입는 거잖아. 유니폼만 입는 거니까 이거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매주 한 번씩, 여기 이제 매주 한 번씩이 중요한 거예요. 매주 한 번씩 정기적으로 뭔가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구조라고 볼 수 있죠. 약속을 해 놓은 거예요. 구조는. 우리가 그 팀에서 이런 걸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야. 물론 팀 구성원이 동일한 유니폼 입는 것도 일종의 약속이에요. 약속인데 이거는 그냥 한 번 하고 나면 쭉 가는 거. 이런 거는 환경적인 거. 근데 뭘 약속하냐 하면 정기적으로 늘 계속 반복해서 무엇을 하기로 한 약속이야. 이거는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거기 그렇게 들어가서 뭔가를 해.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5번은 좀 어렵겠네요. 이건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가 다루지도 않았기 때문에 틀릴 수 있어요. 이건 좀 틀려도 괜찮아. 잘했어요. 그래도 한번 찍어보세요. 자, 팀 구성원이 동일한 유니폼을 입고 있어. 이게 환경일까요? 과정일까요? 여기서 환경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매주 한 번씩, 약간의 어떤 융통성이 있다면 매주 한 번씩 정기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구조니까
이 적당히 어울리는 말은 구조죠. 정기적으로 하는 무엇 구조.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찍을 수 있으면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 문제 어려운 문제니까 틀려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도 적어놓고 있지만 60점 이상만 맞으면 되지 100점 맞을 필요는 없잖아요. 100점 일부러 뭐 맞을 수 있으면 맞는 거 되게 좋아요. 근데 100점을 못 맞았다고 해서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그럴 필요 전혀 없다는 거죠. 우리는 60점 이상만 맞으면 돼요. 16번 운동학습 이론에서 정보 처리 단계를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 이거 지난번에 번스타인이었나요? 번스타인 기억나세요? 번스타인도 요거 물었었죠. 뭐였냐면 자유도 고정, 자유도 풀림, 그 다음에 반작용의 활용 그거 물어봤었고 요번에 또 물어봤네요. 뭐였어요? 이거 지금 보면 다 세 개잖아요. 감각, 지각, 반응, 선택, 반응, 실행. 요 세 개를 지금 이렇게 순서를 막 바꿔놓은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우리가 반응을 하려면 먼저 지각이 있어요. 감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작은 감각으로 시작하는 거고 끝나는 거는 반응으로 끝날 거예요. 그러면 선택이 먼저예요? 실행이 먼저예요? 이거 물어보는 거죠. 선택을 해야 실행을 하겠죠. 실행 먼저 하고 나중에 선택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따진다면 감각, 지각, 반응, 선택, 반응, 실행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요거는 요것도 일단 우리 교재에서 이미 다뤘고 다 얘기도 했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이런 문제는 틀리면 틀릴 거라고 별로 예상하진 않아요. 틀리면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죠. 더 틀릴 수 있으니까. 틀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밀렸을 수도 있고요. 순간 시험 보는 그 순간 이게 뭐를 잘못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좀 안타까울 뿐이죠. 루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네요. 옳지 않은 것이라면은 세 개는 옳다라는 거죠. 세 개는 옳다. 그럼 옳지 않은 거를 찾아서 무엇이 옳지 않은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출문제를 통해서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준대요. 뜬금없이. 네, 그렇겠죠. 왜냐하면 루틴이라는 것이 어떤 동작을 수행하기 전에 어떤 사전 동작으로서 일관된 틀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선수는 농구 자유투 할 때 항상 2번 튀기고 하고 또 튀기고 2번 하고 세 번째 쏜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을 계속 숙달되게 반복함으로 해서 나도 의식적으로 반복함으로 해서 내 어떤 안정감이나 이런 걸 준다는 뜻이에요. 여기 나왔네요. 경기력의 일관성을 위해 개발된 습관화된 동작이다. 아까 설명한 거였죠. 자신이 조절할 수 없는 요인에 주의를 기울이기 아니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건데 주의를 기울일 수가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면 어떻게? 그죠? 이런 거 이제 이거 자체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된다기보다 동의할 수 없는 거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뭐가 있을까요? 시간. 내가 늙어가는 거 싫어. 내가 늙어가는 거 싫은데 시간은 자꾸 가. 그러니까 시간을 잡어. 거기 자꾸 내가 어떻게 시간을 잡아야 되지? 난 늙기 싫은데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시간이 가는데 안 되는 거예요. 기울이게 하면 안 되죠. 최상 수행을 위한 선수들이 이거 조금 뭐라 그럴까 이 문장이 조금 이 국가에서 문제를 내주는 사람들이 문제를 좀 더 답지를 하나하나 구성할 때 성의껏 좀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네요. 최상 수행을 위한 선수들 자신만의 고유한 동작이나 절차이다. 이런 말도 좀 최상의 경기력을 얻기 위해서 선수들이 자신만이 갖는 어떤 독특한 혹은 고유한 어떤 동작이다. 이렇게 좀 풀어서도 좋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이거는 저기 2번에 경기력의 일관성. 여기서 경기력의 일관성이라는 건 경기력이 이렇게 요동을 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경기력이 낮았어. 낮은 거의 일관성을 위한 거겠어요? 절대 아니죠. 경기력이 높았을 때의 일관성. 높았을 때의 일관성은 다른 말로 하면 최상 수행 혹은 최적 수행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2번이나 4번은
표현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그리고 1번에는 또 이런 말 나왔네요.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그러면 1번, 2번, 4번은 다 같은 말들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굳이 루틴이라고 하는 게 뭔지 몰라도 이 문장 하나하나를 우리가 제대로 읽을 수 있고 그걸 해석할 수 있다면 40점 이상, 평균 60점 충분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17번까지 풀었죠? 17번까지 했을 때 여기서 틀린다 그럴까요? 틀릴 수 있는 거 7, 8, 90 정도? 그냥 모르면 틀린다고 했을 때 7, 8, 90 13번 7, 8, 90, 13 이 정도? 그러면 한 7, 8, 9, 10, 13 5문제, 6문제 정도 6문제 틀려도 70점이 나오죠. 보기 안에 들어갈 용어는 뭐냐? 링겔만. 이거 기억나세요? 링겔만 줄다리기 얘기했었죠? 줄다리기 실험에 의하면 줄 당기는 힘은 나 혼자 당길 때 그러니까 1대1로 줄 당기는 거예요, 서로. 이때가 가장 내가 큰 힘을 발휘를 하고 줄을 당기는 인원이 증가할수록 양 팀에 여기 2명씩, 3명씩, 4명씩, 5명씩 이렇게 증가할수록 개인이 쓰는 힘의 양은 점점 줄어든다. 이렇게 집단 속에서 개인의 노력이 줄어드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맞아요. 태만이라고 하죠. 강화는 뭔가를 더 그 행동을 계속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적이건 부적이건. 그리고 사회적 지지는 아까 지난번에 이제 2가지 얘기했었는데, 뭐 응원과 뭐라고 했나요? 만류 이 정도. 혹은 뭐 비난, 칭찬과 비난 이 정도. 사회적 태만은 게으름이죠. 태만의 다른 말은 게으름. 태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태만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여기 또 링겔만 태만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했었죠. 어떤 집단의 잠재적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생산성이라고 하는 거, 실제로 얻는 거죠. 이거는 그 구성원을 전체를 합한 거, 잠재적 생산성에서 뭔가를 뺐죠. 뭘 뺐어요? 조정 손실이라고 하는 걸 뺐죠. 조정 손실에는 2가지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동기가 떨어지는 거 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상에서 미스가 나는 거. 이거를 하여튼 뭐 손실이 있었죠. 갑자기 단어가 잘 기억이 안 났어요. 한번 볼까요? 뭐였나? 말 나온 김에 한번 볼게요. 조정 손실가 몇 쪽이었나요? 조정 45쪽이에요. 45쪽. 슈나이더가 얘기를 했네요. 슈나이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까 그 실제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잠재적 생산성에서 과정 손실을 뺀 거야. 과정 손실이 2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 구성원들의 동기가 떨어지는 거, 시간이 지남으로써 동기가 떨어지는 거, 그리고 구성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누수가 생기는 거, 이거를 조정 손실이라고 했다는 거죠. 이거 다시 한번 답을 알려드립니다. 자, 19번 넘어갈게요. 보기의 사례에 적합한 피드백은 무엇인가요? 라는 말 나왔네요. 농구 수업에서 김 코치는 학습자가 자유투 동작과 관련된 피드백을 원할 때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고 각자 연습을 시작하였다. 김 코치는 연습 중에 학습자가 피드백을 요구할 때마다 이 핵심이 뭐예요? 그러면 이 피드백은 그렇죠. 아무 때나 피드백을 주는 게 아니라 학습자가 요구할 때 피드백을 주는 거죠. 네, 이런 거 자기통제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모르면 틀릴 수 있겠네요. 네, 뉴로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경 피드백이죠. 신경 피드백. 그래서 이건 우리가 다루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내재적 피드백은 나 스스로 받는 피드백이에요. 내재가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바이오 피드백은 여기 교재에 나오죠. 34쪽에. 자율신경계의 반응을 감각장치를 이용해서 조절하고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건 자기통제 피드백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갈게요. 바람직한
코칭 행동의 지침으로 옳지 않은 것은, 또 옳지 않은 거 물었죠? 옳지 않은 거 물었으니까 이 중에 3개는 말이 되거나 좋은 거예요. 그래, 나머지 3개와 다른 거 고르면 되겠어요. 인간적으로 팀 구성원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 뭐 맞잖아요, 그죠? 특별히 뭐 이렇게 거부감 없어요. 자신이 지도하는 종목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배양한다. 누가? 코칭 행동이니까 코치가 팀 구성원에게 차별이나 편애 없이 공정하게 대한다. 뭐 큰 문제 없잖아요, 그죠? 지도자 개인의 필요에 따라 팀 구성원을 이용한다. 네. 이거 뭐 좀 나쁘게 말하면 사기친다 뭐 이렇게 들리잖아요.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뭐 굳이 이런 내용을 바람직한 코칭 행동 지침이라고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우리한테 이런 거를 다루는 이유는 간혹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 좀 미연에 방지하자, 이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 좀 여러분들이 쉽게 점수를 획득할 수 있어서 요 점수를 만들자, 이런 측면도 있어요.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박수치고 이제 맞춰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다시 좀 정리를 해볼까요? 2016년에는 첫 번째 광해 심리학 개념, 학위 영역 이거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팀 응집력 물어봤고요. 운동학습의 개념에 대한 거 물어봤고, 운동 실천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불안과 운동 수행 간의 관계, 자결성 이론의 주제 유형, 그 다음에 여기 용어 설명이 많았네요. 그래서 7번에 집중 연습을 아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거꾸로 분산 연습을 아느냐, 구획 연습을 아느냐, 무선 연습을 아느냐라고 또 물어볼 수가 있겠죠. 이런 패턴으로 나온다면. 그 다음에 8번에 번스타인의 운동학습 단계 나왔어요. 운동학습 단계 나왔죠. 그럼 8번에 운동학습 단계 나왔고 16번에 정보 처리 단계 나왔어요. 같은 거죠. 아니, 그냥 같은 범주에 속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운동학습 단계라는 것이 지금 다 나온 거예요. 2번 다. 9번에 가서 또 특정 개념에 대해서 묻고 있죠. 10번에서도 특정 개념에 대해서 묻고 있죠. 11번에 가서 운동의 심리적 효과 물었어요. 그럼 또 운동의 생리적 효과 혹은 다른 효과 물어볼 수 있죠. 10번에 가서 9번, 10번에 가서 목표 설정이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고, 인지적 재구성이 뭐냐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체제적 둔감화가 뭐예요? 라고 또 이런 방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10번에 가서 정적 전이를 이렇게 물어봤으면 파지 정도는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호화나 표상 정도는 안 물어볼 거예요. 여기 나온 등장한 용어가 아니에요. 혹은 등장한다고 해도 이렇게 스포츠 지도사가 알아야 될 어떤 기본적인 혹은 기초적인 혹은 보편적인 그런 지식과는 좀 거리가 멀다 라고 볼 수가 있죠. 12번에 가서 이제 목표에 대한 진술, 결과 목표, 수행 목표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13번에 가서도 또 어떤 특정 단어를 물어봤네요. 14번에 가서 운동 발달의 원리에 대해서 물어봤고, 15번에 가서 팀 빌딩에 대한 그 중재 전략 그리고 요인 물어봤네요. 16번 아까 했고요. 17번 루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18번에 가서도 용어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19번에 가서도 용어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결국은. 20번은 코칭 행동에 대해서 물어봤어. 그러면 갑자기 이제 패턴이 보이죠. 2015년도와 다르게 2016년도에서는 부각시켜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용어나 단어에 대한 설명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스포츠 심리를 이미 다 공부했지만 혹은 한 번 더 본다 할 때도 용어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정리는 되게 필수적이다. 굳이 스포츠 심리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마찬가지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